제가 빨리 할게요. 샬롯이 전하는 부모의 임무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수도 없이 들어오면서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부모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건의 아래 있음을 아이들에게 알게 하라는 명제가 그녀가 제시하는 많은 관념들과 지침들을 통해 깊이 이해되기까지 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은 그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내 마음이 편하면 되는 것이 자유로운 부모요 민주적인 부모의 역할이라 여기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7세 13세 두 아이를 키우며 위임받은 건이면 어쩌면 한 뱃속으로 낳은 두 아이의 다른 성향을 늘 핑계삼아 자의적인 권력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고민하게 했다. 아마도 무지와 경솔함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말과 시선이 어떤 영향을 남길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샬롯의 이야기가 딱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 부분을 놓고 건의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개인적인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기에 부여받은 건의에 대한 힘은 의식했지만 한계는 아이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때때마다 다가오는 건의의 사용을 처참한 결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나의 위임받은 권위는 손상을 받게 된 경우도 허다하다. 고민 끝에 어쩌면 전통시대 엄격한 건의의 분위기와 현대시대의 민주적인 부모의 역할들 사이에서 나의 고정된 원칙을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샬롯이 질문했던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 더 나은 길은 없는 걸까라는 제안에 내가 주목하게 된 방법은 샬롯이 제시한 모든 교육의 어려운 방법이 아닌 단순한 방법, 즉 자연 법칙에 근거한 물질의 법칙과 정신의 법칙을 중심으로 한 우리 가정의 고정된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의 법칙은 습관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의 법칙은 관념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이러한 원칙을 자의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스리는 자의 부지런함과 긍휼을 베푸는 자의 즐거움, 적절하게 온화하고 적절하게 양보하는 마음을 나는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습관을 형성하는 것, 약이 오를 정도로 샬롯은 뇌과학으로 수월케 설명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 과정에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그럼에도 나는 왜 아이들에게만 이 과정을 요구했을까? 이 부분은 감사하게도 지난 수양회에서 해결점을 찾게 되었다. 아이에게만이 아닌 나도 함께 그리고 가정 모두가 참여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습관의 새 철로를 놓고 서로 격려하며 연대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나의 긴장감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샬롯이 말하는 본성을 대체하는 습관의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의 법칙, 바로 관념을 먹이는 것이다. 물질의 법칙의 연결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적인 기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부모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녀에게 할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남편과 진심 오래도록 고민을 했었다. 과연 교육이 무엇이며 아이는 어떤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받은 교육의 한계, 아이들은 백지상태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서야 정신의 법칙을 만났다. 이 또한 샬롯은 생리학을 기본으로 하여 설명하며 이 관념이야말로 백지 상태라 여기는 아이들의 내적 욕구를 자극하고 사고 습관을 갖게 되며 이 과정의 최초의 움직임이 바로 부모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 우리의 고정된 원칙을 분명히 세움으로 어렵지 않게 자녀들에게 손상되지 않는 부모의 권위로 다스리고 그 힘을 가진 부모 또한 더 위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 결국 교육은 분위기요 훈련이도 생명이다를 온전하게 우리의 홈스쿨의 현장에서 세우는 것이 가정교육의 첫 번째 임무요 부모와 자녀의 건의와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학교 교육의 온전한 모습이요 우리 자신의 풍성한 잠재력이 빛을 발하게 하며 자녀들을 교육하는 우리 모두의 가장 견고한 교육 철학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니까 샬롯을 배우면서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반성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늘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가정교육 할 때 그 준비된 자에게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 부르신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거기에 맞게 내가 이렇게 반성만 하고 회개만 하고 있다고 이것이 해결되는가? 그건 아닌 거잖아요. 분명히 나의 역할이 또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죠.
우리가 뭐 사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을 때 엄마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우리의 고백보다는 실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샬롯이 얘기해 준 이 방법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습관의 법칙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정신에게 생명, 관념을 먹이는 것. 이것을 우리의 고정된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건의 자체를 부모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그 원칙은 또 어떤 하나님이 가정을 바라보시는 그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홈스쿨 4년 차의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도 아이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샬롬 메이슨은 이 관념 먹이는 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해라. 교육 철학인가? 제가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건 제가 해보지 않아서 이 어려운 개념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근데 잠재력이 있다라고 늘 샬롬 메이슨이 얘기해 왔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물음표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온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든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또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지 않는 부재의 상황이 돌이켜 보니까 너무 많았더라고요. 너무 많았고 또 수아의 어려운 일이 겪으면서 이 아이에게 원치 않게 또 그런 부재의 상황이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시온이는 실제적으로 좀 훈련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 자기 몸을 좀 알아차리고 또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이제 컸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줘요, 일부러. 그래서 그렇다면 시원아 여기서 그 다음 너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 계속 진짜 많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수아는 이제 습관은 본인이 당뇨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저보다도 훨씬 잘해요. 아주 얘는 뭐 하루에 운동을 3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거 한 부분이 이 아이의 모든 인생에 굉장히 유익하다. 저는 진짜 몸소 느끼거든요. 그래서 왜 이 습관의 법칙을 샬롬 메이슨이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진짜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아랑 홈스쿨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정말 샬롯이 말하는 그 인격체, 잠재력 정말 무한하구나. 이렇게 가야 이게 부모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이 힘으로 홈스쿨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구나. 이거를 너무나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습관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관념을 계속 먹이는 거죠. 큰 관념들을. 그래서 철로 역정을 통해서 다양한 관념들을 먹이고 이제 또 뭐 되게 이제 좀 어려운 책들을 많이 권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아빠랑 얘기하고 또 본인이 인간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 우리 여기 책에 보면은 그런 관념을 아이들에게 삶 속에서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 제가 나중에 페이지 공유해 드릴게요. 아주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아랑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이 뭐 분수를 잘 해결하고 그다음에 영어를 많이 해석하고 물론 이것도 성장이죠. 그렇지만 정말 한 인격체로 본인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어떻게 관리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이 정말 뚜렷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권위는 우리의 고정된 원칙 교육은 분위기요, 훈련이다, 생명이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조금 더 분명하게 제시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봤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이 가정 생활이 될 수 있겠다. 네, 저는 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습관 형성하는 것도 왜 나는 안 했지? 왜 계속 시온이한테만 힘들게 하라고 했지? 사실 안 되는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샬롬 메이슨 진짜 약이 오르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쉽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어려운데 진짜 나를 다 갈아엎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난 수양회 때 그 사모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습관 형성이 너무 어려운데 같이 하자. 이 얘기를 하셔서 맞네. 왜냐면 저도 습관이 너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한 지 일주일 됐어요. 1kg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순간순간 진짜 너무 하기 싫고 밥 먹으면 돌아서서 커피 마시고 싶고 그냥 좀 쉬고 싶고 이런데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 주일을 유지하고 나니까 어머 뭔가 내 자신에게 좀 자신감이 생기고 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가 자꾸 그거를 지시만 하면 사실 아이들도 버텨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순종을 굉장히 기뻐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시온이는 또 커 버렸잖아요. "왜 누나는 안 하고 나한테만 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당함의 마음 때문에 서로가 더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도 샬롬 메이슨을 통해서 이 관념을 먹고 자라듯이 그 자람을 아이들한테 주고 또 시온이에게 습관 훈련을 시온이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하면서 이것이 가족 안에서 같이 연대해야 이게 오래 끝까지 갈 수 있겠다. 네, 저희 집의 원칙은 네, 그겁니다. 우리의 이 평안한 원박이의 평안한 분위기는 선생님의 목, 훈련은 우리가 하고 그 생명은 샬롬 메이슨의 텍스트로 우리가 먹고 네, 우리 잘하고 음, 있네요. 그쵸? 음, 네. 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이미 오래 이거를 읽어 오셨기 때문에 나름의 이게 우리 이제 한 번 읽어서 사실 진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시 돌아가 보니까 조금 더 이해되지 않아요? 아, 이게 이 얘기였구나. 그때도 왜 이렇게 음, 어려웠지? 그리고 음, 이제 너무 많이 익숙하게 들여왔기 때문에 그 연결 지점이 탁 자석 붙듯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지점들을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습관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그 방법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우리 고민을 하면서 이거 원바퀴 한 바퀴 다 돌았는데 뭐가 남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선생님들 안에서 학습이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좀 잘 적용하셔서 좀 재미있는 수월한 네, 또 그 지루한 홈스쿨도 좀 잘 이겨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